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후 세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삼성전자 박수환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불칸 케이스 스터디라는 주제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번 세션은 사실 2명의 스피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시간상 일단 저 혼자 발표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발표하기 앞서서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주소 있잖아요. 여기 가시면 발표 자료 PDF 받아 보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젝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글자가 좀 작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PDF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소는 계속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넣어놨기 때문에 계속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자료는 저희 이제 암말리나 퀄컴 아드레노 GPU가 탑재된 갤럭시 S7에서의 개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발표하기 앞서 저희 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그래픽 개발 그룹, 그리고 이제 게임 데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중간에 계신 분이 김정우 수석님인데 항상 회사에 불칸 티를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불칸 티가 사실 약간 크로노스에서 나온 공식적인 티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C잖아요. 이거 스타트랙의 불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번 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불칸 SDK가 올해 2월 16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사실 작년부터 에픽게임즈와 협업을 해서 이제 프로토스타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프로토스타의 타겟은 그 S7 언팩 이벤트를 타겟으로 하였고요. 이제 언팩 이벤트 때 성공적으로 데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개의 게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E3 게임쇼에 불칸 게임존을 운영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니드 포 스피드, 그리고 히트, 그리고 베인글로리 3개의 게임에 대해서 불칸 포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속적으로 이제 게임 포팅을 진행하는데 이제 얼리언 엔진이나 유니티 엔진, 불칸 렌더러 포팅에도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히스토리라고 넣었는데 이거 히트거든요. 히트 이제 처음 불칸 포팅 시작했을 때 트라이앵글이 되게 좀 아쉽죠, 위에가. 이제 밑에가 최종 렌더링 결과인데요. 이제 포팅 기간은 총 6주가 이제 걸렸고, 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남 이제 게임 회사에 직접 저희 본사 인력이 투입해서 현지에서 바로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인글로리인데요. 베인글로리가 이제 슈퍼 이블 메가코프인데 이 회사가 샌 모테우에 있거든요, 미국에. 거기에 이제 6주 동안 출장을 가서 이제 불칸 렌더러를 포팅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저희 발표 자료가 이런 게임 포팅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발표 자리에 정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총 6개로 좀 나눠봤어요. 수업 체인부터 시작해서 개발 팁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총 2시간으로서 슬라이드는 주소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소 틀리니까 죄송합니다. 요거 둘 다 L이거든요. goo.gl/L6rx 안 되나요? 준중책임 요거 확인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단 발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불칸 API를 사용하시는 개발자를 위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하고 되게 간단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것들만 좀 모아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압체인인데요. 수압체인 아까 튜토리얼 때 엄청 많이 들으셨죠. 요거를 이제 오픈GL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오픈GL이 EGL 인터페이스를 쓰잖아요. 데모자엑스. 죄송합니다. 잠깐 바꿀게요. PPT가 사실 영상을 되게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좀 헤비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잠시만요. 대문자 X입니다. 맞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수압체인은 이제 오픈GL의 EJL과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오픈GL에서는 서페이스를 EJL로 이렇게 받아오고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안드로이드 4.1 젤리빈부터 이제 구글 버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더블 버퍼링이 아닌 이제 트리플 버퍼링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제 사실 이 시점부터 안드로이드 UI가 오픈GL로 그려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버퍼링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개발하실 때 GL 서페이스 뷰나 그런 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페이스 풀린 거를 이제 덤프를 떠보면 이제 서페이스가 3개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불칸 같은 경우에는 수압 체인이 있잖아요. 수압 체인 이미지 카운트를 실제 개발자가 카운트를 딱 지정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제 더블 버퍼링을 쓸 거냐, 트리플 버퍼링을 쓸 거냐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트리플 버퍼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나온 모든 불칸,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불칸 예제들은 보통 네이티브 액티비티로 이제 와일문을 돌려서 이제 보통 그런 예제들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바 액티비티를 사실 많이 쓰잖아요. 자바 액티비티에서 서페이스 뷰를 생성하고 거기에 뭔가 오픈GL 스레드를 붙인다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자바 서페이스 뷰를 사용해서 불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티브 액티비티를 생성을 하면은 A 네이티브 윈도우가 포인터가 바로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자바 서페이스 뷰를 쓰시더라도 요 함수를 사용한다면 서페이스에서 요 핸들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요 핸들을 이용해서 그 수압 체인을 서페이스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물론 서페이스 뷰를 사용하신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렌더 스레드는 개발자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렌더 스레드를 커스텀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과연 V싱크랑 어떻게 안드로이드 V싱크랑 내가 원하는 렌더씬에 어떻게 싱크를 맞추냐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압 체인에는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지원합니다. 일단 제가 그림이 복잡하니까 좀 포인트를 쓸게요. 일단 메일박스 프레젠트 모드인데요. 수압 체인은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추천드렸던 것처럼 3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 프레임이라 생각하시고요. 여기 에콰이어 이미지 후에 이제 처리 후 큐 프레젠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큐 프레젠트 된다는 거는 요 수압 체인 이미지의 렌더링이 끝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 결과를 요 인터널 큐에 이제 덮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0번이 아닌 다음 프레임을 렌더링 후 요거를 다른 큐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메일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덮어 써버리거든요. 인터널 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V싱크가 들어왔을 때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연산되었던 화면이 이제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일박스를 썼을 때 요거를 이제 파이포 모드랑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좀 또 나눠볼게요. 이렇게 프레임을 나눠보고, 파이포 모드로 했을 때는 수압 체인 이미지 3개, 그리고 인터널 큐가 3개가 생성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렌더링이 첫 씬이 끝났죠. 끝난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큐에 X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씬이 렌더링이 끝나면 Y 큐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V싱크가 들어왔을 때 디스플레이에서 읽어가는 이제 화면은 가장 먼저 연산이 되었던 요 X의 결과값을 화면에 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이 뭐냐면, 메일박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려진 프레임을 버리는 거잖아요. 대신에 레이턴시는 되게 주는 거죠. 가장 최근에 연산했던 거를 바로 화면에 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단점은 프레임이 버려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파이포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버림은 없지만 레이턴시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이포가 어떻게 V싱크를 맞추게 되냐면, 만약에 V싱크가 오기 전에 이제 3개의 프레임이 큐가 가득 차게 됐을 때 다음 에콰이어 이미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큐가 가득 찼을 때는 여기서 블록이 이제
강제적으로 블록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V싱크에 맞게 이제 한 프레임씩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게 제일 이해가 쉽잖아요. 위에 게 파이퍼 모드, 밑에 게 메일박스 모드입니다. 요 실제 게임 씬이고요. 요 그래프가 뜻하는 거는 요 빨간 선이 60프레임이고, 이제 위에 하얀색 보이는 게 실제 렌더링 되는 프레임 수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퍼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에 맞춰서 이제 아름답게 V싱크에 맞춰서 렌더링이 되는데, 메일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120프레임에서 130프레임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일박스 모드 같은 경우에 특별한 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사용을 지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모든 앱들에 대해 뭐 목표성을 제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뭐 레이턴시가 되게 크리티컬하다, 가장 최근에 그린 걸 빨리 보여줘야 된다 했을 때는 메일박스를 써야 되겠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파이퍼 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메일박스는 약간 발열 문제가 있거든요, 모바일에서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레벨도 넘어갈 수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튜토리얼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원하는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먼저 쿼리를 합니다. 이제 몇 개 지원하는지 카운트를 받아오고, 그 카운트만큼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받아와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에 이제 있냐 없냐 비교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메일박스랑 파이퍼만 지원하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액화이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뭐 블록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오픈GL이랑 불칸이랑 약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밑에 게 오픈GL인데요. 이제 오픈GL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에 게 어플리케이션 레벨이고요. 밑에 게, 중간에 게 서페이스 플링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입니다. 서페이스 플링거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그려질 서페이스를 관리하는 모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픈GL 경우에는 첫 GL 클리어나 첫 GL 드로우가 들어왔을 때 실제 서페이스를 DQ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GL 드로우가 처음 불려서 바로 함수 앞에서 DQ가 되는 게 아니라 첫 GL 클리어나 첫 GL 드로우가 들어왔을 때 EGL 서페이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에 내가 뭐 그릴 객체들을 렌더링 하게 되고요. 그리고 EGL 수학 버퍼가 불렸을 때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이제 블럭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칸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액화이어 이미지가 내가 이제 수압 체인을 써야 되니까 이미지를 내놔라, 그런 함수잖아요. 그래서 Q가 지금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액화이어 이미지에서 통과하게 되고요. 그래서 커맨드 버퍼에 그래픽 이제 커맨드들을 입력하고 Q 서브밋을 하면 실제 그래픽 Q에서 이제 GPU에서 연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게 끝나면 프레젠트를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싱크 관련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불칸에서는 참고로 싱크를 사용자들이 또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언제 끝났냐, 아니면 이 커맨드 버퍼가 비었냐,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좀 싱크를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 언제 끝났는지 이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Q 서브밋 된 게 끝났을 때 Q 프레젠트가 되라 해서 이렇게 세마포를 연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처리되고 이제 Q가 가득 찼어요. 그 후에 액화이가 들어왔을 때 이제 가능한 이미지가 없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불칸은 여기서 블럭이 걸리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PPT 자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났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다 캡처를 해서 첨부를 하였습니다. 요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오른쪽 부분에 사각형으로 깨지신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기화 페일 케이스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커맨드 버퍼가 이제 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막 재사용하고 막 안 끝났는데도 막 GPU Q 밀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막 프레젠트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막 렌더링을 덮어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동기화 페일이 났을 때 생겼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가 N 프레임이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 다음 프레임, 다음 프레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압 체인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압 체인 0번 이미지 처리할 때 커맨드 버퍼 0을 썼잖아요. 이때 q 서브밋 할 때 펜스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이 q 서브밋이 이제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펜스를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처리되고 이제 0번이 다시 액화이어 됐을 때 이 커맨드 버퍼 0이 끝났는지 명시적으로 기다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맨드 버퍼 0에 뭔가 커맨드들을 기록하기 전에 앞에서 걸어놨던 펜스를 명시적으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웨이포 펜스로 펜스 0번을 기다리고 리셋 펜스 해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 버퍼 다 썼으면 리셋 해주고 그 다음에 비긴 해주고 다시 이제 이런 루틴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면 저런 싱크 관련 문제는 이제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서 보신 그 티어링 이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미지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정확한 이미지 레이아웃을 안 주게 되면은 이제 렌더링 결과가 약간 좀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지 레이아웃이 이제 요 이미지는 요런 메모리에 사용이 될 거다라고 명시를 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렌더링 이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요 수압 체인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get 수압 체인 이미지를 먼저 하게 되면은 수압 체인 이미지, VK 이미지 핸들이 넘어오거든요. 3개가 넘어왔는데 그때 그 이미지에 대한 레이아웃은 undefined입니다. undefined가 의미하는 거는 요 수압 체인이 잡고 있는 메모리가 아직 밸리드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제 제너럴로 바꿔준 후에 이제 클리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리고 드로우 루틴을 잠깐 보시면 이제 어콰이 이미지를 하게 되죠. 수압 체인이 그러면 이제 수압 체인 인덱스가 넘어오게 되는데 그 수압 체인 이미지에 저희가 뭔가를 렌더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미지에. 그래서 렌더링을 하기 위한 이미지 레이아웃이 컬러 어태치먼트 옵티멀입니다. 딱 이제 디파인 보시면 이제 수압 체인이 컬러 어태치먼트로 붙어야 되잖아요. 쉐이더에. 네, 그래서 컬러 어태치먼트로 바꿔준 다음에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압 체인 이미지가 다 렌더링이 끝났을 때 요거를 디스플레이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걸 과정을 프레젠트라고 부르거든요. 큐 프레젠트. 네, 그 과정 전에 요 수압 체인 이미지를 프레젠트 레이아웃으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수도 코드를 여기 나열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미지 레이아웃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텍스처잖아요. 많이 쓰는 게. 위에 불칸 이미지 핸들 구조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텍스처를 쓰기 위해서는 디스크립터 셋으로 쉐이더의 인풋으로 이제 바인딩 할 수 있다고 아까 들으셨을 텐데, 그림을 보시면, 일단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칸 이미지를 만들고, 불칸 이미지 텍스처에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 메모리를 만들어서 바인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이미지 위에 기록하게 되고요. 메타데이터는 뭐 아시겠지만 텍스처 2D나 뭐 스위즐 같은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샘플러를 붙여서 실제적으로 텍스처로 쓰이게 됩니다. 이제 근데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만드는 과정과 사용이 되는 과정으로 좀 나눌 수 있잖아요. 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요거 타일링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텍스처에는 타일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일링 리니어와 타일링 옵티멀입니다. 요게 의미하는 내용은 이제 텍셀 데이터를 메모리에 어떻게 배열을 하냐에 따라서 요 플래그로 나뉘게 되거든요. 요거 자세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레이아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니어로 만약에 저희가 타일링을 지정했을 때 크리에이트 할 때는 이제 프리 이니셜라이즈 레이아웃으로 불칸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텍스처 데이터를 직접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VK 맵 메모리를 통해서 포인트를 얻어옵니다. 얻어와서 뭐 맵 카피나 그런 함수들을 사용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채워 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데이터가 채워 넣었으면 이 텍스처를 쉐이더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그 쉐이더 인풋에 넣어줄 수 있는 쉐이더 리드 온리 옵티멀 이미지 레이아웃으로 이 불칸 이미지의 레이아웃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티멀은 약간 다른데요. 옵티멀 같은 경우에는 사실 VK 맵 메모리로 포인터를 얻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스펙상
데이터를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생성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undefined로 지정해서 생성하시고, 요거를 이제 스테이징 버퍼 아까 들으셨잖아요. 뭔가 버퍼 스테이징을 통해서 요 이미지를 채워 넣는다. 예, 그래서 스테이징 버퍼를 쓰기 전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이미지 레이아웃으로 설정해주고 스테이징 버퍼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처로 다시 써야 되니까 똑같이 쉐이더 리드 온리 옵티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타일링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리니어 옵티멀이 있습니다. 리니어는 이제 텍셀이 VK 디바이스 메모리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C++로 뭐 코딩을 하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리니어하게 이제 텍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를 타일링 리니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옵티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벤더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GPU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텍스처를 불러올 수 있는 메모리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일링 옵티멀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내부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GPU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텍스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은 완전 일자로 배열이 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메모리 구조상 이렇게 오프셋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오프셋을 불칸에서는 로우 피치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로우 피치라고 있는데 이 로우 피치는 불칸 API 를 통해서 이 오프셋은 다 받아올 수 있으니까 이제 맨 카피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멀은 어떻게 채워넣어야 되냐? 네, 스테이징 버퍼를 써야 되죠. 스테이징 버퍼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본 이미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데이터를 넣어줄 VK 버퍼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채워주고요. 그러면 버퍼는 아시다시피 메모리가 리니어하게 버퍼가 할당이 되잖아요. 차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옵티멀 타일링으로 만들어진 VK 이미지에 채워 넣기 위해서 이제 GPU한테 이제 태스크를 던지는 거죠.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VK CMD copy buffer to image라는 불칸 API를 통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VK CMD라고 하면은 커맨드 버퍼를 쓰는 함수거든요. 이제 커맨드 버퍼가 사실은 GPU에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GPU한테 내가 이 데이터를 줬으니까 이거 알아서 옵티멀하게 채워라 이렇게 던져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돌아갈게요. 그래서 타일링 리니어랑 옵티멀이 중요한 게 저희가 쓰는 텍스처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 RGB 565나 RGB 888, 뭐 ASTC, ETC2, 뭐 압축 텍스처 되게 많죠. 그런 게 있는데 GPU마다 사실 요 텍스처는 옵티멀을 지원한다. 요 텍스처는 리니어를 지원한다. 요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 밑에 코드 보시면 요 이미지 포맷이 어떤 타일링을 지원하는지 항상 확인 후에 그 이미지를 이제 그 타일링으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원 안 하는데 쓰시면 그냥 동작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요 밑에 타일링 옵티멀이랑 이제 호스트 비지블 빗 메모리 프로퍼티를 같이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스펙상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API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칸은 밸리데이션 레이어가 거의 없잖아요. 밸리데이션 체크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호출하면 메모리 포인터가 사실 넘어와요. 그래서 거기다 뭔가 값을 쓰면 들어가긴 하는데 제대로 안 써지니까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레이아웃인데 프레임 버퍼 오픈GL의 FBO 많이 아시죠? 오프스크린 렌더링 할 때 FBO를 선언해서 이제 내가 렌더링 한 거를 다른 쉐이더에 텍스처로 넣어줄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FBO를 채울 때는 그 불칸 이미지를 이제 채워야 되니까 컬러 어태치먼트로 이제 해주고 텍스처로 쓸 때는 쉐이더 리드 온리 옵티멀로 해주면 된다. 아까는 좀 중복이죠. 네, 잠깐만 끌게요. 네, 그래서 프레임 버퍼의 하이라키를 잠깐 보시면 불칸 이미지는 또 쓰이죠. 이 이미지를 프레임 버퍼에도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미지가 있고 디바이스 메모리가 있고 이미지 뷰, 프레임 버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제 오리지널 씬이 있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이게 노멀 맵을 만드는 이제 예제인데요. 이제 오리지널 씬에 이 노멀 맵을 덮어서 약간 빗물이 흘러내린다거나 번개가 친다거나 그런 포스트 프로세싱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개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프 스크린 렌더링으로 그려준 후에 실제 프레임 버퍼에는 이제 여기서 그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오프 스크린 그리실 때는 이미지 레이아웃이 컬러 어태치먼트 옵티멀로 하시고 실제 텍스처로 들어갈 때는 쉐이더 리드 온리 옵티멀로 하셔야 된다. 네, 이미지 레이아웃이 되게 중요해서 되게 제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비가 흐르고 있어요. 네. 나중에 발표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토픽인데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문제의 영상이고요. 여기 옆에 보이시는 까만색 요 공간이 여백이 아니고 실제 디바이스에서 그대로 캡처한 영상이거든요. 네. 이미지가 다 망가졌죠. 네, 요 문제는 사실 서페이스 포맷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불칸 앱을 만드실 때 네이티브 액티비티로 만드시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네이티브 액티비티 그리고 바로 크리에이트 스왑 체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자바 액티비티를 쓰시게 된다면 자바 서페이스 뷰를 만든 다음에 스왑 체인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바 서페이스 뷰와 이 스왑 체인의 이미지 포맷을 저희가 잘못 맞춰서 이제 하드 코딩 한 거죠, 사실. 자바 서페이스 뷰는 RGB 565로 했는데 스왑 체인은 RGB 888로 했을 때 저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건 사실 개발 일정상 좀 하드 코딩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네, 항상 이미지 포맷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서페이스 포맷을 항상 쿼리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미지 포맷뿐만 아니라 렌더 패스에도 지금 프레임 버퍼에 이미지 포맷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렌더 패스 비긴하고 거기에 이제 비긴할 때 이미지 포맷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현재 붙어 있는 프레임 버퍼의 이미지 포맷과 맞지 않으면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동영상에 네,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불칸 오브젝트랑 뭐 서페이스, 스왑 체인 생성 과정을 안드로이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랑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면 액티비티가 스타트되고 이제 여기가 끝나는 과정이고요. 이제 액티비티가 스타트되면 서페이스가 크리에이트 되겠죠. 크리에이트 되고 이제 서페이스의 레졸루션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서페이스 체인지가 불리게 되고, 여기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벤트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리사이즈 서페이스를 한번 이벤트를 낸 거죠. 그러면 서페이스 체인지가 한 번 더 불리겠죠. 그 다음에 제가 게임을 하다가 메뉴 키를 눌렀어요. 그럼 온포즈가 걸리잖아요. 온포즈가 걸리면 서페이스가 당연히 부서지겠죠. 그리고 다시 클릭을 해서 게임에서 돌아가면 온리즘이 불리게 되고, 네, 서페이스가 다시 크리에이트 체인지가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는 이제 앱을 껐을 때 서페이스가 부셔지게 되고 액티비티가 종료가 됩니다. 요거를 불칸 이제 핸들이랑 좀 엮어서 설명을 드리면, 액티비티 시작하실 때 크리에이트 VK 인스턴스를 먼저 만드시고, 이 인스턴스는 앱이 종료될 때까지 사실 유지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유지해 주셔도 괜찮고, 이제 서페이스가 크리에이트 됐습니다. 그러면 VK 서페이스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서페이스 체인지가 들어왔을 때 스왑 체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왜냐면 스왑 체인을 만들 때는 사실 그 레졸루션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페이스 체인지 타이밍에서 결국 이제 스왑 체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이즈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리사이즈가 됐죠. 리사이즈가 됐을 때는 스왑 체인을 한 번 더 만들어 줍니다. 대신에 이전에 있던 스왑 체인의 포인터를 올드 스왑 체인 파라미터에 이제 넣어 주시면 이제 내부적으로 올드 스왑 체인은 자동으로 디스트로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명시적으로 이제 디스트로이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디스트로이를 볼 건데요. 서페이스 디스트로이 되면 네, 스왑 체인이랑 서페이스랑 다 부서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 크래시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왜 생기냐면 불칸은 이제 CPU랑 GPU랑 이제 비동기로 이제 모든 루틴이 돌아가게 되는데, 제가 앞서 이제 서브밋한 커맨드 버퍼들이 아직 GPU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가 들어왔다고 CPU에서 바로 부셔버리면 GPU에서 사실 핸들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래시가 나게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서페이스 디스트로이부터 볼게요. 이 그림이 좀 복잡해서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이제 GPU에서 돌아가는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프레임까지는 다 프레젠트가 끝났고요. 요거는 이제 화면에 이미 뿌려진 거죠. 뿌려진 거고, 현재 바로 전에 서브밋했던 커맨드 버퍼를 지금 GPU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들어와서 바로 디스트로이를 했는 거죠. 그러면 요 이미지가 갖고 있던 핸들을 잃어버리겠죠, 타겟을. 그렇기 때문에 크래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요걸 해결책은 불칸에는 참고로 이제 VKQWait idle이라는 함수를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 함수가 뭐냐면 지금 내가 쓰는 Q가 idle 할 때까지 명시적으로 여기서 기다려라, 요런 함수예요. 그래서 서페이스를 디스트로이 하기 전에 요 QWait idl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기다려 주신 다음에 이제 디스트로이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서페이스를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리사이즈, 아까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네, 지금 밑에서 쓰고 있는데 서페이스 리사이즈가 들어와서 수압 체인을 새로 만든 거죠. 그냥 이전 수압 체인을 부수고 새로 만드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핸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QWait idle로 기다린 후에 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QWait idle 외에도 device wait idle이라는 함수도 있거든요. 불칸은 참고로 여러 가지 Q를 이제 개발자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이 GPU 디바이스가 돌고 있냐를 확인하시려면 이제 device wait idle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Q를 한 개, 그래픽스 Q를 보통 한 개 쓰니까 그 Q만 기다리실 때는 요 QWait idl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서페이스 디스트로이 문제는 아까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이건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 불칸 오브젝트 이제 해제할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잠깐 이제 제가 가정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비긴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중에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쉐이더 이제 다 쓴 거죠. 요 쉐이더를 다 썼을 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제 디스트로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게임 로직에서 날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디스트로이 쉐이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불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픽 파이프라인 부셔야 되고, 디스크립터 셋 부셔야 되고, 유니폼 버퍼 부셔야 되고, 네, 그럼 많은 해제 작업들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그래픽 파이프라인 해제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아까 같이 이제 커맨드 버퍼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디스트로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이 커맨드 버퍼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 파이프라인, 이 별표가 제가 파이프라인이라고 표시를 한 거거든요. 네, 이게 완전히 부셔지는데, 특히 그래픽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싱크 안 맞춰서 해제를 하게 되면은 앱이 뻗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디바이스가 이제 커널 패닉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크리티컬하니까 항상 조심해서 네, 좀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보면은 이제 랜더 프레임 n 플러스 1 이렇게 가고요. 자, 파이프라인 10개를 여기서 생성하고 그 파이프라인을 여기서 10개를 다 씁니다. 그리고 요 타임에 디스트로이 쉐이더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앞서 VK 파이프라인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제 Q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 디펜던시 체크를 해주고요. 디펜던시 체크하다가 요 이제 파이프라인이 사용이 끝났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돼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요 디펜던시 체크는 이제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프라인 이제 0에서 10까지 커맨드 버퍼 1에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 후에는 이제 0에서 5까지를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커맨드 버퍼 1까지 1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커맨드 버퍼가 끝날 시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펜스를 건다든지 아니면 사실 뭐 레퍼런스 카운터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는 약간 좋은 솔루션은 아닐 수도 있는데 수압 체인이 어차피 정확한 루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면 약간 몇 프레임 뒤에 지워주면은 이게 안 쓴다고 개런티가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디펜던시 체크가 오버헤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압 체인이 012, 012 이렇게 돌아간다고 개런티가 됐을 때 그냥 한 4프레임 뒤에 지워주면 네,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권장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PPT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첫 번째 수압 체인 관련해서 내용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유니폼 버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유니폼 버퍼는 아시죠? 그 쉐이더에 뭐 매트릭스나 뭐 타임 스텝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밖에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객체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정상입니다. 요 터렛 밑둥이거든요. 예, 요거를 예, 잘 되죠. 근데 네, 저희는 개발할 때 이런 문제를 사실 경험을 했었습니다. 매트릭스가 나간 거죠, 사실. 이 터렛이 이제 MVP 외에 MV나 노멀 매트릭스 같은 걸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림으로 다시 비교해 보시면 네, 매트릭스가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불칸 렌더러를 개발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을 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모듈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뭐 쉐이더 컴파일러도 있고, 뭐 메시 컨버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쉐이더 컴파일러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시점에서 저희는 이제 GLSL을 사실 썼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몇몇 GPU 벤더에서는 불칸에서도 GLS를 사용하는 익스텐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근데, 사실 그 불칸 GLSL 익스텐션을 써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요 유니폼 버퍼를 가정해 볼게요. 플롯, 벡터3, 벡터2.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요 메모리 공간이고요. 이제 메모리 오더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서 플롯이고, 요게 벡터3, 벡터2. 이렇게 딱 패킹돼서 저장이 돼서 사용을 잘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GLSL을 사용할 때는 사용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이 쉐이더 컴파일러를 완성을 시킨 거죠. 이제 스피르 V로 이제 변환하는 모듈을 다 완성을 시켜서 이제 머지를 했습니다. 머지를 한 후에 보니까 이게 스피르 V가 불칸의 스펙이잖아요. 거기 이제 스피르 V에서는 기본적으로 STD140 레이아웃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 플롯 벡터3, 벡터2의 오프셋이 0, 16, 32로 잡히더라고요. 요거는 네, 스피르 V 컴파일 할 때 나오는 그 디어셈블 그 디버그 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버퍼의 유니폼 버퍼에 대한 오프셋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값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읽어가니까. 그래서 매트릭스가 완전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린 거는 처음부터 스피르 V로 짜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좀 힘들었었어요. 그때. 네, 요거는 이제 불칸 스펙이라서 좀 네, 말이 좀 긴데요.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메모리 이제 STD140 레이아웃이 이제 메모리 얼라이먼트 관련 내용인데요. 플롯은 사이즈N, 플롯은 N으로 얼라이먼트하고, 이제 벡터2는 EN, 그리고 벡터3랑 벡터4는 4N으로 메모리 얼라이먼트를 맞춰줘야 됩니다. 뭐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제가 예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레이나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16으로 잡히고, 어레이 스트라이드, 매트릭스 스트라이드는 위에 이제 16으로 이렇게 따오게 돼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건 되게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STD140 요 문법 보이시죠? 네, 요게 아까 그 문제의 그 레이아웃이었습니다. 요거는 요 유니폼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레이아웃을 적용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이쁘게 저장이 돼요. 그리고 벡터2, 벡터3도 이렇게 이쁘게 저장이 됩니다. 왜냐면 벡터2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얼라이먼트가 2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N을 요 블록 사이즈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왜냐면 4바이트인데, 예. 일단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에는 요 블록 사이즈 하나의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벡터2는 메모리 얼라이먼트가 2N이기 때문에 여기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벡터3는 아까 4N이었죠? 4N이니까 여기 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괜찮죠? 벡터4, 벡터2 이렇게 두 개 넣고, 플롯은 메모리 얼라이먼트가 아까 N이었잖아요. 플롯은 아무 때나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다음부터가 사실 문제인데, 요 유니폼 버퍼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사실 총 사이즈는 같아요. 벡터3 플롯 벡터2 그리고 플롯 벡터3 벡터2. 이제 벡터3랑 플롯만 바꿔준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이제 메모리에 배열되는 거는 이렇게 다릅니다. 왜냐면 벡터3는 4N에 이렇게 정렬이 되고, 플롯은
n이잖아요. 아무 때나 올 수 있죠. 벡터2는 2n이니까 여기 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플롯이 오고 벡터3가 여기 오고 싶지만 메모리 얼라이먼트가 아까 4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2도 여기 오게 되고. 네, 케이스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플롯 들어가고 벡터2 들어가고 벡터2 들어가고 그리고 플롯 다음에 벡터4 오게 되면 공간 되게 많이 낭비되죠. 이렇게 패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보시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스트라이드가 16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6바이트를 먹게 되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왜 넣었냐면 요 매트릭스 3D에 요 공간이 하나 남잖아요. 근데 이 다음에 플롯이 왔을 때 플롯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트릭스의 스트라이드가 16이기 때문에 또 플롯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빼주면 된다는 건데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매스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요거를 매트릭스 2x2 네, 라고 생각하시면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 3x3 했을 때 이렇게 9개가 리니어하게 붙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유니폼 버퍼에 뭔가 값을 넣어야 돼요. 매트릭스를 써서. 그러면 유니폼 버퍼에 대해서 VK 맵 메모리를 하면은 포인터를 얻어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값을 써줘야 되는데 요 매트릭스 2x2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요런 이제 메모리 얼라이먼트에 맞게 넣어주게 되면 앞선 그런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네, 힘들죠. 이거 알고리즘 짜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벡터3랑 플롯 바꿨을 때 메모리 낭비되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소팅만 사실 해주면 좀 더 패킹을 할 수 있는 예제거든요. 네, 소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유니폼 버퍼에 이렇게 여러 개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해서 네, 여러 개를 넣지 말고 하나의 구조체당 하나의 변수만 쓰게 되면은 이런 레이아웃은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하나 선언하고 유니폼 버퍼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플롯 넣고 유니폼 버퍼 하나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쉐이더에 선언하게 되면 이런 레이아웃을 피할 수 있는데 버퍼가 많아지면 당연히 오버헤드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엔진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고칠 수 있다면 전부 다 모든 값들을 벡터4로 다 밀어넣게 되면 사실 레이아웃 이런 건 필요 없거든요. 가득 이제 밀어넣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해결책들은 이제 개발자님들에 달렸고요. 네. 아이고. 네. 앞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요거를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리 풀을 사실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파티클 같은 경우에 밑에 보이는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이제 빈도가 되게 크잖아요. 이제 파티클이 생성될 때마다 VK 버퍼를 생성하고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거를 또 계속 사라졌을 때 또 릴리즈하고 이런 오버헤드가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죠. 메모리를 크게 잡아서 배열하면 좀 속도에 이득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 렌더링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좀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파티클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벡터2, 플롯. 이렇게 배열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STD140 레이아웃 관련된 얼라이먼트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이쁘게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하나마다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메모리에 채워서 유니폼 버퍼로 바인딩을 했었습니다. 구현하고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뭐냐면, 여기 원래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이 여기 이제 깨져서, 네, 나오더라고요. 저 되게 자신있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좀 찾다 보니까, 유니폼 버퍼 바인딩 할 때 디스크립터 셋을 사용을 하잖아요. 디스크립터 셋 안에 이 디스크립터 버퍼 인포 안에 오프셋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오프셋을 사용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프셋을 여기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빽빽하게 줬는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유니폼 버퍼 오프셋 얼라이먼트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정보들은 이제 불칸 피지컬 디바이스 리밋에 엄청 많이 정의가 돼 있어요. 요 구조체 이제 디바이스 리밋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GPU,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리밋 같은 정보들을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대 텍스처 바인딩 개수, 뭐 어트리뷰트 바인딩 개수, 그다음에 뭐 베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메모리 얼라이먼트 같은 그런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값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이제 갤럭시 디바이스에서는 16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 한 줄이 16이거든요. 이렇게 16인데, 그래서 메모리 얼라이먼트가 16이니까 이런 데서만 메모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오프셋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발하실 때 이런 오프셋, 그러니까 메모리 얼라이먼트 같은 문제들을 항상 신경 쓰시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코드 레벨로 잠깐 보여드리면, 그 디바이스 리밋은 VK의 피지컬 디바이스 프로퍼티를 통해서 피지컬 디바이스에서 프로퍼티를 받아올 수 있고요. 그 프로퍼티 안에 디바이스 리밋, 네, 요 리밋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프로퍼티를 받아오고요. 그 프로퍼티 안에 리밋 안에 유니폼 버퍼 오프셋 얼라이먼트를 받아와서, 이제 사실 아까 제가 짰을 때 뒤로 오프셋을 조금씩 밀어준 거잖아요. 이제 그 밀어주는 코드를 잠깐 수도 코드로 작성한 건데요. 이게 다음 유니폼 버퍼가 오프셋이 패딩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해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피지컬 디바이스 리밋 안에 있는 메모리 얼라이먼트들만 잠깐 제가 꺼내 와봤는데요. 제가 아까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유니폼 버퍼 오프셋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니폼 버퍼뿐만 아니라 텍셀 버퍼도 사용하고 스토리지 버퍼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얼라이먼트가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민 메모리 맵 얼라이먼트, 요거는 그 VK 맵 메모리를 할 때 그 디바이스 메모리에 포인터를 얻어오잖아요. 포인터를 얻어올 때 그 함수 파라미터로 오프셋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 오프셋도 네, 이 변수 이제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게 64거든요. 그러니까 오프셋을 64 배수로 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약간 염두에 주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는 이제 코헤런트 애텀 사이즈인데, 요거는 이제 논 코헤런트 디바이스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쓰는 건데, 자세한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유니폼 버퍼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마지막에 발견했는데, 요거 좀 눈 아플 수 있거든요. 눈 아플 수 있는데, 요 오른쪽 밑에 사각형 생기는 걸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각형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시나리오냐면, 맵을 빠르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타일처럼 이렇게 뭔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샷을 떴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화면이 빨리 움직일 때 이렇게 요 타일이 갑자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이슈를 저희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제 신이 천천히 움직일 때는 사실 이런 이슈가 없었는데, 좀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요 이슈는 저희가 이제 수압 체인을 3개를 쓰잖아요. 커맨드 버퍼를 이제 독립적으로 3개를 쓰고, 또 나눠볼게요. 참 문제가 많았었죠.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수압 체인 이제 이미지 0, 1, 2가 있고, 커맨드 버퍼가 0, 1, 2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커맨드 버퍼에서도 이 유니폼 버퍼를 쓰고, 두 번째 프레임에서도 이 유니폼 버퍼를 쓰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사실 유니폼 버퍼 다 같이 같은 유니폼 버퍼를 쓰니까 얘가 지금 그리고 있는데 얘가 덮어 쓴 거죠. 약간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바일은 타일 베이스드 GPU거든요. 모바일 화면을 타일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요 모바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타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타일별로 이제 GPU가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n은 n 프레임의 MVP 매트릭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의
MVP 매트릭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일 객체가 오른쪽 밑으로 급하게 흐르고 있는데, 제가 타일 베이스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처리를 하다가 여기를 처리하는 과정 전에 CPU에서 유니폼 버퍼 값을 업데이트를 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얘는 N 프레임을 그리고 있는데 유니폼 버퍼는 N 플러스 1의 매트릭스가 이미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딱 참고하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타일같이 이렇게 이슈가 보일 수 있고요. 보이는 문제였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수압 체인마다 유니폼 버퍼를 이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유니폼 버퍼를 크게 만들고, 유니폼 버퍼는 이제 VK CMD 바인드 디스크리트 셋으로 바인드가 됩니다. 여기에 요 함수의 파라미터에 보면은 다이나믹 오프셋이 있는데요. 요 다이나믹 오프셋을 사용해서 큰 유니폼 버퍼를 다 같이 쓰되, 이제 커맨드 버퍼 0이 연산할 때는 오프셋이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오프셋을 여기, 세 번째 때는 여기,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타일 이슈는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유니폼 버퍼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엔진 구조상. 그리고 뭐 큰 거 하나를 잡고 다이나믹 오프셋을 줬을 때 이제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혹시나 궁금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 GPU 드라이버 관련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 안 하니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보시면 원래 되게 이쁘게 생긴 드래곤이거든요. 근데 이 GPU 스캐닝에서 GPU 스캐닝이 사실 잘못된 거죠.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캐릭터하고 막 꼬리가 이상하게 흔들리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겪었었는데 네, 이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오픈GL 기반의 게임을 불칸으로 포팅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메테리얼이나 쉐이더 그래프 그것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스피드V로 이제 저희가 포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점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오픈GL에서는 이 본 데이터에 관한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 인덱스를 유니트 32, 그러니까 u벡터 4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는 언사인드 인트인데 쉐이더에서는 벡터 4로 받은 거죠. 그 벡터 4를 그대로 이제 인덱스로 사용을 했는데,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에서 이런 워크라운드 코드가 있어서 동작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포팅을 그대로 했죠, 사실. 이제 언사인드 인트를 벡터 4로 불칸으로 밀어서 하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대로 맞는 쉐이더 타입을 쓰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한 워크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GPU 드라이버에 사실 초과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불칸 드라이버는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은 피처들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코딩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API 컴패리전. 오픈GL과 불칸을 잠깐 성능에 대해서 잠깐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불칸이 CPU 오버헤드가 적다는 거는 어디서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CPU 오버헤드가 적고, 왜냐면 DDK에서 이제 드라이버 단에서 하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CPU 오버헤드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GPU가 이제 만약에 같은 버텍스와 같은 인덱스를 쓰는 메쉬를 그렸을 때,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GPU가 일하는 건 이제 동일한 거를 저희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픈GL ES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단에 이제 아직 이제 수년 동안 수많은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들이 이런 이제 최적화를 안 했을 때 이제 드라이버 단에서 약간 그런 이제 쳐주는 그런
드라이브 매직이죠.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매직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불칸은 아시다시피 라이트 웨이트, 가볍고 예측 가능한 API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조 연설을 할 때도 노멀 드라이브 매직이라고 했는데요.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불칸 드라이버가 개발된 지 아직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적화 피처가 이네이블이 안 된 게 아직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개발이 이제 하는 단계인데, 이제 그런 것들 빠진 게 있기 때문에 불칸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구죠. 이제 원래 드라이브에서 해주던 최적화는 이제 불칸 개발자가 직접 앱에서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를 가져와 봤는데, 지오메트리 소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메시가 있고 인덱스가 012로 그리는 거랑 인덱스 0, 999, 1999 이렇게 그리는 거랑 모바일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바일에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메모리나 그런 데이터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메모리가 붙어 있거나 이렇게 메시들이 정렬이 돼 있으면 모바일에서는 훨씬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그림은 DS5로 이제 GPU 프로파일링을 한 건데요. 지오메트리 소팅을 안 했을 때와 지오메트리 소팅을 했을 때, 이제 잡슬롯 이제 원 사이클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오메트리 소팅을 안 했을 때는 360만 포인트가 찍히고, 소팅을 했을 때는 150, 이렇게 2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지오메트리 소팅이란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흩어져 있던 인덱스들을 하나로 이렇게 앞쪽으로 쫙 인덱스들을 정렬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개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걸 해주면 모바일에서는 확실하게 이득이 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해서 FPS적으로도 이득을 많이 봤었고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딱 절반 1시간 진행했거든요. 제가 좀 사실 힘들어서 중간에 동영상을 틀고 잠깐만 물 좀 마시고 다시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저희가 S7 언팩 이벤트 때 공개를 했던 프로토스타와 저희 E3 게임쇼 때 썼던 이제 포팅을 했던 게임에 관한 영상입니다. 렌더링 관련 토픽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칸으로 앱을 개발하시다 보면은 아까 이제 더 이상 노모 드라이버 매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오픈GL이랑 불칸이랑 다른 게, 오픈GL은 디더링이라는 피처가 있었잖아요. 이제 디더링 피처가 불칸에서도 이제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고선 같은 렌더링 이펙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불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칸 이제 앱을 개발하실 때 이런 렌더링 아티팩트를 보실 때 이제 서페이스 포맷을 RGB 565에서 888로 바꾸는 걸 고려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렌더링 이제 아티팩트가 생기는 게 스피르 V에서는 프레시전 한정자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픈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SL 같은 경우에는 로우 P와 미디엄 P, 하이 P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스피르 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렉스드 프레시전 데코레이션 이렇게 한 개밖에 없는데, GL슬랭 로직, GL슬랭이 이제 GLSL을 스피르 V로 바꿔주는 모듈인데, 그 안을 보게 되면 로우 P나 미디엄 P 같은 경우에 는 같은 프레시전 데코레이션이 붙고요. 하이 P는 아무것도 안 붙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최적화가 됐던 뭐 로우 P나 미디엄 P, 하이 P로 나눠졌던 최적화들이 약간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내기 원하시면 하이 P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항상 퍼포먼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낮은 프레시전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 관련 토픽에서 제가 압축 텍스처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이 그림은 텍스처 포맷에 따라서 제가 이제 실제 앱에서 전체 화면으로 그렸을 때를 스크린샷을 뜬 겁니다.
이제 실제 모바일에서 스크린샷이 뜬 거고요. 이제 RGB32, 요거는, 네, RGB32는 무압축 텍스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TC1, ATC 6x6, ATC 8x8. 네, 한 개도 안 다르죠. 그래서 확대를 제가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무압축 같은 경우에 요 지붕 요 경계선을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ETC1 약간 알리아싱이 보이죠. 그리고 ATC 6x6 그리고 ATC 8x8. 예,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무압축 앞 텍스처고 ETC1 됐을 때 ATC 6x6 ATC 8x8. 네, 요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린 게 이제 모든 게임에서 압축 텍스처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무압축 텍스처를 썼을 때 APK 사이즈가 엄청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오픈GL에서는 대표적으로 ETC1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칸에서는 ASTC 압축 텍스처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ETC1과 ASTC 간의 비교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되게 산만하게 있어서 이 포인터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일단 비트 퍼 픽셀, 요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픽셀을 표현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한지에 관한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거는 참고로 ASTC 관련된 옵션이고요. ETC1은 4b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BPP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BPP가 낮을수록 압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BPP가 낮다는 거는 픽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은 비트 수가 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그림을 보여드린 게 ETC1보다는 6x6, ASTC 6x6이 약간 퀄리티가 좋았잖아요. 네, BPP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퀄리티가 더 좋은 이제 압축 솔루션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ETC1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STC 같은 경우에 블록 사이즈를 보시는 것 같이 되게 여러 개로 줄 수 있는데 ETC1은 딱 이제 옵션이 한 개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게임이나 앱을 최적화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텍스처로 보면은 폰트, 그리고 노멀 맵, 뭐 컬러 로우, 컬러 하이, 뭐 UI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의 텍스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ET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ASTC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정밀하게 좀 잘 나와야 된다 했을 때는 뭐 4x4 블록 사이즈를 폰트에 적용을 한다거나, 노멀 맵도 사실 좀 잘 나와야 되죠. 5x5 정도를 사용을 하고, 컬러 로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돼도 이제 게임에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 압축률을 되게 높이는 거죠. 8x8 정도로 이제 높여서 이제 BPP를 확 낮추는 겁니다. 이 BPP가 왜 중요하냐면, 요 왼쪽 잠깐 보실게요. ETC1, ASTC 이제 비교인데 APK 사이즈를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불칸 포팅을 했던 이제 특정 게임에 이제 실제 릴리즈 됐을 때 APK 사이즈고요. 오픈GL 같은 경우 599메가, 그리고 ASTC랑 불칸을 사용했을 때 521메가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이게 실제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과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메모리 사용량인데요. ETC1 같은 경우는 이제 1기가 조금 넘죠. ASTC 같은 경우는 557메가 바이트. 엄청 줄는 거죠. 왜냐하면 텍스처 사이즈가 줄니까 실제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는 사이즈가 줄는 거잖아요. 텍스처가 작아진다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이제 ASTC 옵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줄면은 당연히 밴드위스가 줄겠죠. 밴드위스가 줄는데 이건 이제 히트 케이스입니다. 히트 같은 경우에는 ETC1을 썼을 때와 ASTC를 썼을 때 밴드위스 차이가 5.22%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사실은 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ETC1으로 RGB 텍스처로 너무 최적화가 많이 된 상태여서 저희가 ASTC로 바꿨을 때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뭐 블렌딩이나 그런 알파가 들어간 텍스처를 많이 쓰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밴드위스에 이득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ASTC가 불칸의 기본 피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불칸 피지컬 디바이스 피처에 이제 ASTC가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명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칸을 사용하셨을 때는 좀 더 다양한 퀄리티로 최적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GLS 폴백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시중에 나온 모든 디바이스들이 불칸 API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APK를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오픈GL용, 불칸용. 그렇기 때문에 APK 안에서 불칸을 지원하는지 확인한 후에 오픈GL로 이제 폴백하는 로직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 안드로이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이 크리에이트 됐을 때 불칸이 서포트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요 서포트를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불칸을 서포트 하는지 안 하는지는 크리에이트 됐을 때 바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오픈젤과 불칸은 쓰는 서페이스도 다르고 이제 이벤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온크리에이트 시점에서 이미 이제 분기기를 타줘야 이제 서페이스 크리에이트 됐을 때 스왑 체인을 만들 건지 아니면 EGL 서페이스를 만들 건지 구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리사이즈가 왔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리사이즈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불칸 디텍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티브에서 DL 오픈으로 이제 lib 불칸.so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불칸 로더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불칸 불칸 PDK인데요. 불칸 PDK가 이제 폰에 실려있지 않으면 사실 불칸 API를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O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SO를 불러와도 이제 잘못된 SO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vk get instance 이제 프로 어드레스를 통해서 불칸 함수들에 대한 함수 포인트를 얻어옵니다. 얻어왔을 때 이제 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랑 디바이스 정도는 생성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불칸에도 버전이 있거든요. 불칸에도 버전이 이제 1.00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까지는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바일에서는 중요한 게 여기에 제가 요 숫자가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앞에 게 메이저 버전이고요. 두 번째 게 마이너 버전, 세 번째 게 패치 버전입니다. 요 패치 버전을 사실 좀 지금 단계에서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올해 초에 불칸 SDK가 딱 릴리즈가 됐잖아요. 그 후에 이제 단말이 불칸 이제 API를 지원하는 단말이 시중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픽 드라이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죠. 약간 버그도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이버 패치, 요 불칸 패치 버전을 통해서 요 드라이버가 좀 안정돼 있냐 안 돼 있냐를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 갤럭시 단말에서는 1.0.11 이후 단계부터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요 11 이전 버전은 GLES 로직으로 폴백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로직을 디텍션 하시면 되고요. 요 불칸 버전은 네, 불칸 API를 통해서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폴백 로직을 짜다 보면은 한 APK에 두 가지 렌더러가 사실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두 가지 렌더러가, 그러니까 두 가지 API가 있는 거죠. 오픈GL과 불칸이. 근데 다른 텍스처 리소스를 만약에 들고 있으면은 APK 사이즈가 사실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처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오픈GL에서는 ETC1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칸 이미지 포맷을 보면 사실 ETC1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ETC2부터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ETC2 같은 경우에는 ETC1 하위 호환성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ETC1 리소스를 사용해서 요 불칸 포맷 ETC2를 선언 후에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ETC1과 똑같은 텍스처를 사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GLS 폴백에서 이제 리소스 관리를 사실 하실 수 있고요. 근데 ETC
2가 ETC1에 이제 하위 호환성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사실 문제가 한 게 있어요. 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뒤에서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처 리소스도 중요하지만 쉐이더 리소스가 또 다르잖아요. 불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피르 V를 사용을 하고요.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GLS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밑에 거부터 볼게요. 밑에 거는 사실 이제 스피르 V랑 GLSL 코드를 둘 다 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쉐이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텍스처만큼 오버헤드가 엄청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스피르 V와 GLSL을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와서 이제 APK 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오버헤드가 이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GLSL 310 코드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GLSLlang, 그러니까 쉐이더 C라는 UT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피르 V로 컴파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런타임에 요거를 사용하시면 이제 불칸 API를 사용할 때는 이제 쉐이더 C를 사용해서 스피르 V로 컴파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오픈GL 코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쉐이더 C 같은 경우에는 제가 GitHub 여기 주소를 남겨놨는데 요거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끝에 persistent 파이프라인 캐시와 이제 프로그램 바이너리를 잠깐 적어놨는데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스피르 V를 통해서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만들잖아요. 그래픽 파이프라인 만들 때 컴파일이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요거를 저장해놨다가 이제 앱이 꺼지고 다시 이제 앱이 켜졌을 때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로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불칸에서는 그것을 파이프라인 캐시라 부르고, 이제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쉐이더 바이너리, 이제 프로그램 바이너리라고 불러서 잠깐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캐시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벌써 마지막 챕터인 이제 개발 팁인데요. 사실 이 챕터가 제일 길거든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되게. 그리고 약간 연결고리 없이 이제 토픽이 좀 많이 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처음 불칸 포팅을, 오픈GL 앱을 불칸으로 포팅을 했을 때, 이제 오픈GL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는데, 쉐이더 코드랑 모든 이제 유니폼이랑 똑같이 사용해서 불칸에서 딱 그리면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딱 뒤집혀서 나오거든요. 아까 불칸 튜토리얼에서도 들었겠지만, 이제 Y가 반대라서 그렇다고 들으셨겠죠.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기본 뷰포트 볼륨이 달라서 그래요. 이제 NDC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Normalized Device Coordinate Space인데, 쉐이더 코드에서 아무 매트릭스도 안 곱하고 점을 찍었을 때 이 점이 과연 어디에 찍히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나타내면 되는데,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좌표 같은 경우에 왼쪽이 마이너스 1, 오른쪽이 플러스 1, Y는 밑이 보텀이 마이너스 1, 이제 탑이 플러스 1이죠. Z 같은 경우에 니어가 마이너스 1이고 파가 플러스 1입니다. 불칸 같은 경우에는 X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1, 1.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Y가 위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좌표 위가, 밑에가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Z는 0에서 1로, 이제 니어 파 했을 때 0에서 1로 이런 기본 뷰포트 볼륨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오픈GL 메스 라이브러리나 그런 거를 사용했을 때 이런 뷰포트 볼륨을 이제 컨버트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버텍스 쉐이더 가장 마지막에 포스트픽스를 이제 추가해서 하는 것과, 이제 V 매트릭스라고 제가 가칭을 지어놨는데요. 요 매트릭스를 이제 MVP 매트릭스 앞에 곱해주는 것. 그리고 아니면 사실은 요거는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 계산할 때 매스 펑션을 바꿔주면 사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GL 포지션에 0.5, 0.5, 1.0. 그러니까 매트릭스 안 곱하고 점을 찍었을 때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정확하게 딱 여기 찍힙니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1이고 1이기 때문에. 근데 불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이제 탑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거꾸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을 보시면
요거 불칸 예제 보면은 엄청 많이 볼 수 있는 코드거든요. 버텍스 쉐이더 가장 마지막에서 GL 포지션 Y를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Y 뒤집힌 건 해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Z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이었잖아요, 오픈GL은. 근데 불칸은 0에서 1이니까, Z를 이제 GL 포지션 W, 요거는 그 스케일 팩터 보통 1로 사용을 하시죠. 예, 요거는 1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1이고, Z에 1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Z가 0에서 2로 변하겠죠. 0에서 2로 변하고, 거기서 나누기 2를 해주면 0에서 1로. 이렇게 불칸 뷰포트에 맞게 딱 정렬이 되게 돼 있고요. 요런 작업들을 안 해주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히트에서 캐릭터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스트픽스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맵이 뒤집혀 있고, Z가 막 다 깨져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V 매트릭스를 앞에 곱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뭐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쪽이 Y죠. Y에 마이너스 1 곱해주고, Z를 0.5로 나눈 다음에 0.5로 밀어주면 마이너스 1에서 1이 0에서 1로 밀리거든요. 네, 거기에 관한 매트릭스를 마지막에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아까와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매스 펑션마다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둘 다 표기를 했고요.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서 맞는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 매스 펑션을 바꾸는 게 이제 성능적으로는 가장 좋겠죠. 아까 GLM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GLM은 오픈GL 매스매틱스 이제 오픈 소스거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자꾸 저는 이제 GLM을 사실 이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매스 라이브러리를 자꾸 업데이트를 자꾸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불칸도 이미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GLM에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션 매트릭스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also나 prostom, perspective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기를 타게 돼 있고요. 이제 depth 같은 경우에도 다르잖아요. depth 같은 경우에도 니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파인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고쳐주게 되시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네, 이제 다른 토픽인데요. 밸리데이션 레이어 아까 마지막에 들으셨죠? 밸리데이션 레이어를 항상 켜고 코딩을 해라. 왜냐면 불칸은 밸리데이션 체크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항상 켜고 코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어플리케이션에서 VK Q 서브밋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더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로더가 레이어가 뭐가 추가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레이어에 선언된 VK Q 서브밋을 먼저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 이제 계층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실제 드라이버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 구조고요. 왜 이제 이 밸리데이션 레이어를 한 번 더 넣었냐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은 언젠가 규모가 되게 커지잖아요. 이제 되게 삼각형만 그리는 그런 로직이 아니라 막 멀티스레드도 쓰고 뭐 커맨드 버퍼도 비긴했다가 껐다가 그런 로직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진짜 알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스를 기다리는데 자꾸 디바이스 로스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그 펜스웨이 함수에 대해서 틀린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이제 불칸 API를 통해서 메모리 커럽션이 내부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 함수에서 이제 요런 에러를 뱉은 건데요. 요런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디서 메모리가 깨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밸리데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코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샘플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 이제 밸리데이션 레이어에서 이제 내뱉는 로그들을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개 좀 들어볼게요. 밑에 밸리데이션 레이어가 이제 이렇게 3개 VK 커맨드 버퍼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를, 워닝 메시지를 띄운 건데요. 커맨드 버퍼 위에 케이스부터 볼게요. 이제
n-2 커맨드 버퍼가 q 서브밋 되고, 그 다음에 n-1이 q 서브밋 되고, 그 다음에 n이 q 서브밋 되잖아요. 이제 요게 현재 프레임인데, 여기서 다음 프레임 시작을 할 때 이제 n-2를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이전에 됐던 게 끝났는지 확인을 한 후에 리셋을 하든지 비긴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펜스 개념인데요. 근데 저희는 잘못한 거죠. 웨이트는 딴 걸로 하고 이제 q 서브밋 된 거를 바로 웨이트 펜스를 걸고 이제 끝나지도 않은 커맨드 버퍼를 리셋하거나 비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커맨드 버퍼 비긴 엔드 할 때 사용자가 이거를 되게 개런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비긴이 됐을 때 또 비긴이 불리면 안 되고 막 그런 로직들을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관련된 밸리데이션 레이어 에러였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GL을 얘기로 들면 이제 화면을 읽어올 때 GL 리드 픽셀을 쓰잖아요. 이제 불칸도 GL 리드 픽셀처럼 화면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네, 그 관련 내용입니다. 처음에 불칸 수압 체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수압 체인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타일링이 옵티말입니다. 이제 저희가 선언을 안 해줘도 타일링이 옵티말인데, 이것을 타일링 리니어 이미지로 스테이징을 저희가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일링이 리니어면 이제 메모리가 딱 리니어하게 배열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니어로 변환한 후에 리드 메모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이미지 간의 스테이징은 이제 이미지 간의 타일링 변환은 이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GL 리드 픽셀 같은 이제 수압체인 버퍼에 데이터를 읽어온다거나 뭐 프레임 버퍼에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항상 버퍼를 써서 이제 메모리를 읽어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미지 레이아웃 관련 내용입니다. 이미지 레이아웃을 아까 적절하게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 레이아웃 안에 이제 메모리 액세스 비트가 사실 있거든요. 메모리 액세스 비트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트랜스포 뭐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쉐이더 리드 비트, 온리 리드 비트를 했을 때 쉐이더에서 이제 읽어갈 수 있는 메모리 액세스 비트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인데, 혹시나 이제 이미지 레이아웃과 액세스 비트가 매칭이 잘 안 된다,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요 자료에 있는 요 함수를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밸리데이션 에러 문제인데요. 좀 지겹죠, 이거는. 네. 이제 버퍼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에 대해서 메모리 액세스를 했을 때 이런 것까지 다 밸리데이션 에러에서 다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렌더 패스 이제 로드 오퍼레이션 문제였는데, 렌더 패스가 처음 비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렌더 패스가 프레임 버퍼를 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프레임 버퍼가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드 오퍼레이션이 돈 케어로 들어갔을 때, 이제 프레임 버퍼의 메모리가 밸리드하지 않는데 클리어하지 않고 동케어를 했을 때 이런 이제 밸리데이션 에러를 내뱉게 됩니다. 이건 말이 좀 어렵죠. 네, 나중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좀 재밌는 문제인데요. 불칸 구조체가 되게 많잖아요. 그 구조체에 대해서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변수들을 사실 다 사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불칸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불칸 스트럭처를 선언을 하고 보통 memset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파라미터만 이제 입력해서 넣게 되는데요. 근데 0으로 초기화를 하면 안 되는 파라미터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거로 라인 위스 같은 경우에 이게 0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토폴로지가 사실 라인이었을 때 라인이 아예 안 그려지는 문제잖아요. 사실 라인 위스가 0이 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칸 구조체마다 꼭 이제 들어가야 되는 값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밸리데이션 레이어는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이제
파이프라인 캐시인데, VK 파이프라인, 죄송합니다. 이제 크레이트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할 때 사실 오버헤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객체를 그릴 때 우리가 선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릴 때 요거를 그리기 위한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불칸에서 사실 이게 오버헤드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미 생성된 그래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파이프라인 캐시 객체를 통해서 캐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한번 만들었던 거는 캐시 객체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생성했을 때 캐싱이 돼서 바로 이제 핸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캐시 없을 때와 있을 때 이제 게임 로딩 장면인데요.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300개 만들고 텍스처는 한 200개 정도 로딩하는 씬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캐시가 없을 때는 13.2초가 걸렸고요. 파이프라인 캐시를 사용했을 때는 4.187초. 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항상 파이프라인 캐시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안드로이드 이벤트랑 좀 엮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캐시는 이제 안드로이드 SD카드에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미 저장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D카드에서 저장되어 있는 그래픽 파이프라인 캐시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파이프라인 캐시를 만들 때 이니셜 데이터로 이전에 만들었던 캐시 데이터들을 이니셜 데이터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캐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 캐시에는 뭐 이전에 만들었던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 파이프라인 만들 때 이제 속도가 가속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온포즈가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뭐 모든 앱이 딱 시작하자마자 모든 쉐이더를 다 생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누적된 파이프라인 캐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쌓인 파이프라인 캐시를 SD 카드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첫 로딩 때는 사실 느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캐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용자가 두 번째로 게임을 실행했을 때 엄청나게 가속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 만들 때 왜 이렇게 느리냐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간단한 렌더러 로직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니셜라이즈 단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셋 쉐이더, 그 다음에 렌더 스테이트 셋, 그 다음에 셋 텍스처 드로우,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오픈GL을 잠깐 예로 들면, 오픈GL 같은 경우에 이니셜 때 이미 GL 링크 컴파일 쉐이더 링크 프로그램 같은 이니셜, 그러니까 쉐이더 컴파일이 이미 여기서 끝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컴파일 생성된 그 프로그램을 유즈하게 하고, 렌더 스테이트가 들어왔을 때 GL enable이나 GL disable과 같은 함수를 통해서 depth나 블렌드 같은 정보들을 이제 켜고 끄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인드 텍스처를 하고, 이제 드로우 때는 들어온 버텍스 어트리뷰트에 맞게 그냥 GL 드로우만 해주는 거죠. 근데 불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라이즈의 그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를 하거든요. 이제 딱 집어서 이제 버텍스 인풋 스테이트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버텍스 인풋 스테이트 안에 이제 이 버텍스가 어떤 스트라이드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어떤 버퍼가 바인드되고,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불칸은 이 드로우 때 보통 버텍스 정보들이 넘어오잖아요. 엔진 구조로, 이제 간단한 엔진 구조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 바로 직전에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으니까 약간 느린 거죠, 개념적으로. 물론 한번 만들고 안 만들면 괜찮지만 딱 크레이트 타이밍 때 이럴 때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를 항상 쓰셔야 되고요. 이제 파이프라인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이 그래픽 파이프라인 매니징이 사실 이제 앱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렌더 스테이트가 계속 변한다거나 버텍스 어트리뷰트가 계속 변한다거나, 이런 예제를 제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같은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쓰고요. 그
다음에 렌더 스테이트는 뎁스 이네이블로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버텍스 어트리뷰트로 타서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똑같은 쉐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한 번은 캐릭터를 그렸는데 한 번은 UI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UI는 보통 뎁스를 끄고 그리시잖아요. 왜냐면 뎁스 테스트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쉐이더를 사용하고 뎁스 테스트를 껐습니다. 끄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같은 쉐이더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픽 파이프라인 만들 때 뎁스에 관련된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렌더 스테이트가 바뀔 때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자꾸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한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개발자가 관리해 줄 수 있는 스트럭처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를 잠깐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게 이제 완벽한 솔루션이 아니라서 PPT에 추가는 안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렌더 스테이트나 버텍스 어트리뷰트 관련된 해시 클래스, 이제 해시 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 안에는 뎁스나 뭐 렌더, 뭐 블렌딩, 뭐 소스, 팩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를 기반으로 맵을 사용한 거죠. 맵은 두 가지 밸류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는 키고 하나는 밸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시 이제 렌더 스테이트를 키로 사용하고 밸류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맵에 이 렌더 스테이트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있냐 없냐 검색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자료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아유, 말이 좀 꼬이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파이프라인 관련 이제 관리 구조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사실 렌더 패스랑 프레임 버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되게 여러 개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삼각형만 그렸을 때는 렌더 패스를 하나만 써도 되지만, 뭔가 프레임 버퍼가 바뀌고 FBO 바뀌고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들어왔을 때 렌더 패스가 바뀌게 되는데, 렌더 패스의 이제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렌더 패스를 또 계속 생성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잠깐 볼게요. 렌더 패스 생성 크레이트, 이제 렌더 패스 크레이트 인포 안에 이제 수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어태치먼트 디스크립션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태치먼트 디스크립션 안에 보면은 로드 OP랑 스토어 OP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불칸 튜토리얼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렌더 패스가 비긴 할 때 어태치먼트로 붙어 있는 프레임 버퍼를 정보들을 클리어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로드를 할 거냐, 거기에 관한 옵션이거든요. 아니면 신경을 안 쓸 거냐 관련인데, 요거는 때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실 뭐 유지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 프레임 버퍼의 정보를 날리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로드 오퍼레이션이 바뀌면 렌더 패스를 또 따로 계속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렌더 패스도 이제 관리해 주는 로직이 사실 필요하고요. 무한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렌더 패스가 생성이 되면 프레임 버퍼도 사실 생성이 돼야 돼요. 왜냐면 VK 이제 프레임 버퍼를 만드는 구조체를 잠깐 볼게요. 크레이트 인포 안에 렌더 패스를 넣어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더 패스가 생성되고, 이 프레임 버퍼를 쓰려면 또 이제 프레임 버퍼를 여러 개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렌더 패스 그리고 프레임 버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로직을 좀 잘 짜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늘리는 거죠. 새로 생성을 안 하고. 이제 또 다른 토픽입니다. 프레임 버퍼 클리어 이제 비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것도 오픈GL이랑 잠깐 비교를 드리면,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L 클리어 안에 뭐 칼라 버퍼 비트를 주든지 뎁스 버퍼 비트 아니면 스텐실 버퍼 비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함수로 프레임 버퍼를 클리어할 수 있었는데요. 불칸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렌더 패스, 로드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클리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커맨드 버퍼에 이제 현재 어태치먼트를 강제적으로 클리어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불칸 수압 체인에도 불칸 이미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불칸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클리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텍스처를 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클리어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밑에 거는 일단 위에 거 두 개를 제가 성능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이제 상황은 클리어 컬러가 한 번 들어오고 클리어 뎁스가 30번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한 프레임에 여러 프레임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한 프레임에 이렇게 헤비하게 들어왔을 때 이제 렌더 패스 비긴 엔드로만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FPS가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네, 당연히 렌더 패스가 비긴하고 엔드 되는데 약간 오버헤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다른 오버헤드가 사실 좀 있어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클리어 어태치먼트를 했을 때는 57프레임. 네, 확실히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렌더 패스만을 사용해서 클리어하는 로직이랑 렌더 패스와 API를 섞어서 이제 서페이스를 클리어하는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서페이스는 칼라랑 뎁스, 스텐실 버퍼 이제 세 개 다 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첫 이벤트는 클리어 어리고 그 다음부터 이벤트는 클리어 뎁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 패스 경우에 이제 클리어 어리면 당연히 로드 오퍼레이션에서 클리어가 일어나겠죠. 예, 요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클리어 뎁스만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렌더 패스 같은 경우에는 뎁스만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칼라나 스텐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로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리졸브를 해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렌더 패스랑 API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클리어 어리니까 렌더 패스에 로드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클리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 패스 아니잖아요, 지금. 렌더 패스 아니니까 그때 클리어 뎁스가 넘어왔을 때는 이제 컬러나 스텐실은 건드리지 않고 뎁스만 이제 VK CMD 클리어 어태치먼트를 함수를 통해서 뎁스만 클리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PI들을 지금 스테이트에 따라서 좀 잘 써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이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해서 이제 섞어서 쓸 수 있냐, 이제 렌더 패스 비긴이랑 클리어랑 어떻게 해서 하면 섞어서 쓸 수 있냐를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위에 이제 보이는 게 클리어 이벤트고요. 두 번째 게 드로우 프리미티브 이벤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이벤트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렌더 패스 아니다, 렌더 패스 아니면 그대로 이제 클리어 어태치먼트 API를 통해서 클리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 프리미티가 왔을 때 렌더 패스 아니니까 드로우 프리미티를 드로우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렌더 패스 클리어 딱 이벤트가 왔을 때 렌더 패스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타겠죠. 이렇게 타서 렌더 패스 아니니까 이때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로드 오퍼레이션을 클리어로 설정을 하고 이 API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넥스트 이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넥스트 이벤트는 바로 드로우 프리미티브로 불린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시 이제 렌더 패스 아닌지 검사를 하겠죠. 네.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 이전에 설정했던 로드 오퍼레이션 클리어 변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요 오퍼레이션 요 파라미터가 세팅된 이제 적당한 렌더 패스가 내가 만든 구조체에 있냐 먼저 찾게 됩니다. 이제 찾아서 있으면 그거를 바로 비긴 렌더 패스에 쓰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오퍼레이션이 세팅된 렌더 패스가 아직 없다 그랬을 때는 크레이트 한 후에 이제 비긴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어떻게 섞어서 쓸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생뚱맞게 토픽이 계속 넘어가죠. 다음은 푸시 컨스탄트 피처인데요. 요거는 최적화랑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푸시 컨스탄트 피처는 이제 GPU마다 다르겠지만 최적화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일단 푸시 컨스턴트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소스부터 볼게요. 사용법은 유니폼 버퍼 아까 보셨잖아요. 유니폼 버퍼에 뭐 매트릭스 넣고 이제 기본적인 유니폼 버퍼랑 약간 비슷하지만 요 레이아웃이 바인딩 0, 뭐 셋 0, std 140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을 푸시 컨스턴트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매트릭스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요 값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요 밑에 딱 한 줄만 실행을 하시면은 요 매트릭스에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유니폼 버퍼랑 뭐가 다르냐를 좀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칸 파이프라인을 들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디스크립터 셋이거든요. 디스크립터 셋이고 여기에 유니폼 버퍼가 있습니다. 이제 유니폼 버퍼는 디스크립터 셋을 기반으로 쉐이더에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쉐이더마다 이제 다른 유니폼 버퍼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다르게 바인딩된 디스크립터 셋에 따라 값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푸시 콘스탄트는 여기 위에 약간 전역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푸시 콘스탄트 값을 설정을 하면 쉐이더가 바뀌더라도 이 푸시 콘스탄트에 설정된 매트릭스 값은 변하지 않게 돼 있어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더 전역적인 느낌의 쉐이더에서.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푸시 콘스탄트 쓰지 왜 유니폼 버퍼를 써야 되냐. 근데 이제 요거는 GPU 아키텍처에 이제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푸시 콘스탄트로 쓸 수 있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이즈는 위에 표시된 디바이스 리밋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갤럭시 이제 S7 기반으로 보시면 이게 128바이트입니다. 128바이트면 매트릭스 4x4 2개 정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MVP 매트릭스 넣고 뭐 MV 매트릭스까지 딱 넣고 하면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점이 왜 있냐면 매트릭스를 예제로 들어볼게요. 매트릭스가 계속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유니폼 버퍼에 계속 밀어넣는 건 오버헤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고 바뀌지 않는 거는 이렇게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푸시 콘스탄트를 이렇게 문법에서 산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파이프라인 레이아웃 크레이트 인포에 보면 푸시 콘스탄트 관련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 이제 푸시 콘스탄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주석으로 유니폼이 푸시 콘스탄트일 때는 인스턴싱을 스킵할 수 없다라고 잠깐 썼는데요. 약간 문법적인 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요게 푸시 콘스탄트가 아니라 유니폼 버퍼라고 잠깐 가정을 할게요. 이제 셋이 있고 뭐 바인드 있고 이렇게 유니폼 버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요거를 생략할 수 있어요. 요 뒤에 PC를. 네, 문법적으로 이제 매트릭스 이제 안에 있는 변수들이 이제 이름이 겹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푸시 콘스탄트인 경우에는 요 이제 앞에 인스턴싱 요 한정자를 생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ETC1을 ETC2로 사용을 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히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맵이 이렇게 이쁘게 맵이 나와야 되는데 ETC1을 ETC2로 이제 해서 사용을 했는데 맵이 사라진 거죠, 사실. 뒤에 캐릭터 화면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거는 사실 분석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 맵 쉐이더가 ETC1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알파 채널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ETC1은 참고로 RGB 채널만 사실 존재하거든요. 근데 ETC1임에도 불구하고 알파 채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요 알파 채널이 ETC1 쓰면은 1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불칸으로 들고 오면서 이제 알파 채널이 사실 망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불칸 이미지 뷰에는 메타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컴포넌트 매핑인데 이 컴포넌트 매핑은 스위즐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R 채널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R 채널에 G를 넣으면은 이제 텍스처에 있는 G 값이 R에 들어가겠죠. 그런 이제 스위즐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RGB를 섞을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이제 1이나 0 같은 값을 명시적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 RGB 이제 알파 채널이 없는 텍스처를 쓰실 때는 스위질에 명시적으로 원을 이제 넣어주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네. 앞서 생긴 문제는 요 스위질 A에 알파 채널을 그냥 넣었는데 오픈젤처럼 이제 1로 세팅을 안 해주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깨진 값을 그대로 들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요. 네, 세컨더리 커맨드 버퍼랑 멀티스레드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컨더리 커맨드 버퍼 되게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컨더리 커맨드 버퍼가 뭐 성능에 엄청 이득이 있다. 세컨더리 커맨드 버퍼를 쓰면 엄청 편하다. 이런 걸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스펙에 보면은 이게 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세컨더리 버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개념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세컨더리 버퍼는 이제 제가 어떤 객체를 그리잖아요. 어떤 구를 그렸어요. 그 구를 그리는 명령어를 세컨더리 버퍼에 레코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커맨드 버퍼는 제가 구 그린 명령어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실제로 구를 여러 개 그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execute만 딱 때려주면은 그래픽 파이프라인이나 버텍스 버퍼나 이런 바인딩 없이 이미 기록됐던 커맨드 버퍼들을 이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레코딩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했던 커맨드 버퍼들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실 수 있는데 기록 단계랑 업데이트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입니다. 세컨더리 버퍼를 처음에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비긴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 세컨더리 버퍼에 그래픽 파이프라인을 바인드하고 디스크립터 셋 바인드하고 버텍스 버퍼나 인덱스 버퍼 바인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VK CMD 드로우를 통해서 실제 버텍스를 그리고요. 그리고 이 커맨드 버퍼를 닫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세컨더리 커맨드 버퍼에 앞서 기록한 것들이 계속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커맨드 버퍼, 이제 저희가 실제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아까 튜토리얼에서 사용했던 커맨드 버퍼를 프라이머리 커맨드 버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커맨드 버퍼를 비긴 하시고 앞서 기록했던 세컨더리 커맨드 버퍼를 execute만 해주면은 제가 이렇게 그렸던 명령들이 한 번에 프라이머리 커맨드 버퍼에 써지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또 나와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스태틱 메시를 생각해 볼게요. 스태틱 메시를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카메라 시점이 바뀌면 이 스태틱 메시가 계속 이제 위치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MVP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변해야 되는데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록할 때 바인드했던 디스크립터 셋에 유니폼 버퍼가 물려 있거든요. 그 유니폼 버퍼에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그냥 값만 업데이트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크레이트 레코드 단계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버퍼들을 업데이트하고 execute, 버퍼 업데이트하고 execute 딱 요 두 단계로만 이제 하게 되면은 세컨더리 커맨드 버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빠르냐를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바인드 과정이 다 빠지는 거죠. 드로우나 그런 것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약간 더 성능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GL ES 2.0의 싱글 스레드 썼을 때와 극한 이제 세컨더리 커맨드 버퍼와 멀티 스레드 썼을 때 차이점인데요. 이거 실은 되게 간단한데 되게 FPS가 안 나오는 이유는 매프레임 버텍스를 CPU에서 트랜스폼 하거든요, 지금. 되게 일부러 CPU 오버헤드를 되게 늘리기 위해서 GPU에서 매트릭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CPU에서 모든 버텍스들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헤비한 거죠, 사실. 아까 보신 그 레고 영상이랑 그 스노우볼 영상 보셨죠? 비교 영상. 그것도 사실은 똑같은 영상이에요. 북한 이제 세컨더리 버퍼랑 멀티스레드 썼을 때 그 정도 이득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으로 보면 4프레임, 14프레임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버퍼를 사용했을 때 멀티스레드랑 어떻게 엮어줘야 되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커맨드 버퍼랑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메인 스레드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스레드, 워커 스레드에서 이미 기록된 세컨더리 버퍼에 대한 버퍼를 이제 나눠서 막 업데이트를 칩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언젠가 끝나겠죠. 끝나는 시점을 메인 스레드에서 기다려줬다가 이제 세컨더리 버퍼를 익스큐트 하게 되면 이제 큐에 내려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멀티 스레드를 이렇게 앞에 보신 예제가 이렇게 짠 예제고요. 그리고 좀 다른 멀티 스레드 모델인데, 이거 되게 불칸 자료 보시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델이거든요. 이제 커맨드 버퍼를 멀티 스레드로 채워 넣어서 먼저 채워놓은 애들이 먼저 서브밋이 되고, 그 다음에 채운 애들이 이제 큐로 서브밋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불칸 커맨드 버퍼가 불칸 커맨드 풀이라는 핸들이 있거든요. 불칸 커맨드 버퍼에 대한 리소스를 커맨드 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커맨드 풀을 스레드마다 하나씩 놓아주게 되면은 커맨드를 쌓는 데에 대해서 이제 싱크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소스 관리를 커맨드 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레드마다 커맨드 풀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제 커맨드 버퍼를 이제 스레드마다 따로 채워주면, 네, 이런 멀티 스레드 모델을 구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장인데요. 사실은 중복되는 API 콜을 줄여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픈GL도 똑같겠지만 이제 GL enable이나 disable 필요 없을 때 계속 해주면은 사실